네, 반갑습니다.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랜만에 카이리 어빙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니경이 또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해서 아주 무료한 오프시즌에 또 기름을 부어줬는데 정리해봤습니다. 사람들은 어빙이 커리보다 낫다고 말하는 걸 두려워해 라고 닉 영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 닉 영은 아실 겁니다. LA 레이커스의 또 유망주였고 2018년에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스테픈 커리와 함께 또 우승 반지를 합작하기도 했었는데 논리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카이리 어빙은 코비 브라이언트와도 같다. 왜냐하면 코비 브라이언트가 조던보다 낫다고 말하는 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카이리 어빙도 마찬가지야. 카이리 어빙도 스테픈 커리보다 낫거든.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입 밖으로 꺼내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말을 못할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논거는 그냥 그게 다예요. 그런데 저는 저마다 생각은 다 다르다고 봅니다. 하지만 카이리 어빙과 스테픈 커리를 비교를 한다고 놓고 봤을 때 저는 카이리 어빙 본인도 제발 니경 입 좀 닥쳐라고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포지션에서 그래도 NBA 역사를 논할 때 탑 10 정도에는 들어가야 그래도 무언가 좀 비교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카이리 어빙이 역대 포인트 가드 탑 10에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죠.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어갑니다. 탑 15 정도 하면은 뭐 한 자리 내어줄지 말지 고민할 뿐 탑 10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어가는데 글쎄요. 올타임 포인트 가드 탑 2에 해당하는 스테픈 커리보다 낫다고 말하는 걸 두려워한다? 사실은 설득력이나 저는 논거가 없다고 봐요. 물론 니경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도저히 공감은 못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카이리 어빙과 스테픈 커리의 이런 커리어 그 다음에 또 여태껏 쌓은 실적, 자, 이런 부분들을 또 비교를 해야 될 텐데 일단 니경의 생각은 그거인 거죠. 자, 마이클 조던이 코비 브라이언트보다 더 우승을 했고 더 많은 수상 실적이 있지만 또 스테픈 커리가 카이리 어빙보다 더 많이 우승도 했고 퍼스트 팀에도 뽑혔지만 농구 실력 자체는 코비가 조던보다 낫고 그 다음에 어빙이 커리보다 훨씬 더 낫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아예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수의 공감을 좀 이끌어내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니경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코비 브라이언트와 함께 뛰었었고요. 그리고 스테픈 커리와는 2018년 우승팀에서 또 한솥밥을 먹었었죠. 그리고 니경도 어쨌든 NBA 선수고 NBA에서 뭐 굵직굵직한 스타들과 함께 동료도 돼보고 또 맞서 싸워봤기 때문에 선수들이 보는 시선들은 분명히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저처럼 뭐 방구석 전문가나 비선추들이 보는 것과는 확연히 저는 다른 세계가 있다고는 봅니다. 그리고 카이리 어빙은 뭐 NBA 2K에서도 엄청나게 또 오버롤을 높게 잡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안드레 이거달라라든지 또 혹은 함께 뛰었던 선수들이 늘 카이리 어빙은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있지만 그래도 그 비교 대상이 스테픈 커리라면 설득력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뭐 카이리 어빙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매체도 있어요. 지금 이 글을 제가 요약을 해보면 카이리 어빙은 NBA 탑 75주년 기념팀에도 뽑히지 않았는데 그거 말도 안 된다. 당연히 뽑혔어야 됐고 그 다음에 NBA에서 11시즌이나 20점 이상을 기록을 했고 심지어 2021년에는 50, 40, 90 클럽에도 가입을 했다. 이거 엄청난 거 아니냐. 그리고 2016년 NBA 파이널 7차전에서는 NBA 역사에 남을 만한 슛을 터뜨렸다. 얼마나 대단한 선수인데 75주년 팀에도 뽑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2016년 파이널 7차전에서 빅샷을 터뜨렸을 때 그 어빙을 막았던 선수가 또 스테픈 커리이지 않느냐. 우리는 농구 역사를 논할 때 카이리 어빙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또 기술을 하고 있는 매체도 있어요. 자, 그만큼 카이리 어빙을 뭐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도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비교 대상이 커리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스테픈 커리의 레전더리 커리어라고 이제 나오는데 4번의 우승, 정규 시즌 MVP 2번, 그리고 득점왕 2번, 파이널 MVP 1번, 10번의 올스타. 그리고 아래쪽에 카이리 어빙의 커리어가 나옵니다. 우승 1번, MVP 0, 득점왕 0, 파이널 MVP 0, 올스타 8번. 그리고 맨 마지막에 It was never a debate. 논의조차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이렇게 지금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저스틴 뮤즈의 저 계정 자체가 뭐 스테픈 커리의 팬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거지만 맨 마지막에 주관적인 저 문장을 제외하면 그 위의 파트는 객관적인 지표인 거잖아요. 그리고 객관적인 커리어고. 자, 그리고 3에서 10피트 사이에서의 야투 성공률 뭐 이런 것도 보면 스테픈 커리가 44.9% 그리고 카이리 어빙은 41.5%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자, 오케이. 그러면 림에서부터도 시작을 해보자. 0에서 3피트까지. 그러니까
골대 근처죠. 골 밑에서 마무리 솜씨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카이리 어빙의 그 손끝 감각, 양쪽 돌파, 양손 마무리, 핑거롤, 뭐 젤리 레이업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감탄밖에 나오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스테픈 커리의 야투가 높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65.2%, 카이리 어빙이 62.2%로 나오는데 뭐 이런 거리별 야투 이런 걸 떠나서 맨 왼쪽 커리어를 놓고 보면 카이리 어빙이 스테픈 커리에게는 비빌 수조차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해외에서 반응이 어땠을까 저희가 한번 또 정리를 해봤는데, 자, 물론 뭐 카이리 어빙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그런 댓글들도 있었지만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최악의 논리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과 비슷하죠. 아니, 카이리 어빙은 역대 포인트 가드 탑 10에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거는 스테픈 커리가 아니라 CP3 혹은 웨스트브룩과 먼저 비교해라. 아직 커리까지 올 단계도 아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아우 제발 닥쳐라, 니경 조용히 하고 멈춰, 카이리는 커리처럼도 슛을 전혀 못하는데 뭔 소리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물론 카이리 어빙도 180 클럽에 들었고 굉장히 야투 성공률이 높은 그런 단신 가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하지만 그 비교 대상이 커리라면 비교 불가라는 거죠. 비교를 불허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또 일부 NBA 팬들은 어디 커리에 비비고 있어,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하지만 뭐 니경도 본인의 개인 의견이고 또 선출이기 때문에 뭐 아예 그런 논리를 또 무시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어쨌든 뭐 제 생각도 그래요. 제 생각도 카이리 어빙의 실력, 그 다음에 또 뭐 어떻게 본다면 범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런 NBA 선수들만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꾼의 이미지가 있긴 하죠. 자, 하지만 그 선수의 뭐 진짜 실력, 그 다음에 그 선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모두 다 그런 것들로 귀결될 수는 없어요. 내가 쌓았던 업적, 내 수상 경력, 그 다음에 내 소속팀의 우승을 이끈 횟수, 이런 부분들이 다 객관적인 베이스가 돼야 그 선수를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주관적인 거. 그리고 빅샷을 걔가 엄청 많이 터뜨렸잖아. 걔가 진짜 엄청 많은 빅샷을 터뜨렸잖아. 그리고 스테픈 커리처럼 정규 시즌 MVP 없지만 파이널 MVP도 없지만 그래도 진짜 우리 사이에서 걔는 엄청 특별한 진짜 난놈이야, 꾼이야 라고만 이야기하기에는 근거가 빈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선수가, 해당 선수가 이 선수보다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1옵션으로 나서서 얼마나 그 팀의 모든 것들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성적, 가치, 동료들의 기량, 이런 것들을 다 끌어올릴 수 있는 에이스였느냐를 보거든요. 저는 어빙은 그랬던 걸 증명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클리블랜드 있을 때는 르브론 밑에서 2옵션이었죠. 보스턴 셀틱스 자기가 그토록 아버지가 되고 싶어서 1옵션으로 나갔지만 그 당시 보스턴 어땠습니까? 라커룸 분위기 개판이었어요. 카이리 어빙이 유일하게 1옵션으로 뛰었을 때는 결국에는 증명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브루클린 네츠 가서 또 스타들과 뭉치면서 거기서도 뭐였죠? 듀란트의 그냥 왼팔이었어요. 물론 농구를 잘했지만 어빙이 듀란트를 이긴 1옵션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댈러스에서 돈치치 밑에 있는 거잖아요. 커리어 내내 2옵션, 3옵션이었어요. 커리어 내내 1옵션으로 성공한 적도 없고 1옵션으로서 본인의 가치를 입증한 적도 없기 때문에 저는 카이리 어빙이 커리보다 뛰어나다는 개인의 주장은 단 1%도 공감이 되진 않습니다. 자, 하지만 클레이 탐슨은 카이리 어빙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지금 나오는 이제 마크 스타인이 카이리 어빙과 클레이 탐슨이 함께 올림픽에 참가했었던 2016년 올림픽을 커버했다고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클레이 탐슨을 데려오기 위해서 니코 해리슨 단장, 그 다음에 마이클 피니, 구단 수뇌부, 그 다음에 제이슨 키드 감독, 그리고 각종 임원들이 클레이 탐슨을 데려오기 위한 그 채용 과정에 참여를 했지만 결정적으로 클레이 탐슨의 마음을 돌린 건 카이리 어빙이었다 라고 지금 마크 스타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라고 물으니까 내가 2014년 세계선수권대회, 2016년 올림픽을 지켜본 결과 클레이 탐슨이 카이리 어빙을 정말 생각보다 너무너무 존경하더라. 너무나 리스펙하는 마음을 갖고 있더라. 결국에는 그 어빙과 함께 뛰고 싶어서 클레이 탐슨이 온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클레이 탐슨의 에고가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굉장히 세긴 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동안 정들었던 팀, 13년 동안 뛰었던 팀을 단 1분의 고민도 없이 그냥 등지고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새롭게 도전을 시작할 곳에 대한 확신과 그 다음에 안정감이 느껴져야 팀을 옮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어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클레이 탐슨이 카이리 어빙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리스펙한다는 내용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카이리 어빙과 스테픈 커리의 논란을 떠나서
루카 돈치치, 카이리 어빙, 클레이 탐슨 이 세 명이 함께 만들어갈 댈러스의 뉴 백코트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투어 조코피TV가 함께하는 직관 이벤트를 한국 시간으로는 11월 13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11월 12일 요때로 잡은 것도 클레이 탐슨이 댈러스 유니폼을 입고 스테픈 커리를 만나는 그 광경을 보기 위함이니까요. 여러분께서도 또 많은 응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니경의 발언에 대한 그런 또 반응도 궁금하니까요. 여러분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또 여러분 덕분에 13만을 넘겼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